자,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파이들의 위장 인생과 그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최연소 비밀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은퇴 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실제 스파이의 삶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그 회사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죠. 비밀 유지 조약.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좀 시시하겠는데요. 아니, 초를 들고 다녀요? 팍팍 치네 아주. 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전직 CIA 비밀 요원이 밝힌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1. 빠밤. 비밀 요원으로 사는 법. 자, 비밀선언 첩보 작전 수행을 위해선 위장은 필수. 그 중에서도 그녀가 택한 직업은 예술품 거래사. 아하. 자, 범죄 집단들이 돈 세탁 경로로 예술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관 약 10년간 샹하이와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료 요원과 위장 결혼까지. 심지어 부부 요원들은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인 관계를 갖되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진 말 것.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한 지령까지 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걸 다 신경 쓰네.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2. 빠밤. 그들만의 은밀한 접선. 자, 영화를 보면 홍콩에 눈이 올까요? 뻐꾸기는 혼자 옵니까? 뭐 이런 암호 같은 거 등교해서 네. 대답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나와 연락하고 싶다면 별다방에서 라떼를 주문하세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고 있는 별다방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 정보원이 별다방 카드로 커피를 주문하고 라떼 금액만큼 잔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24시간 뒤에 접선한다고 합니다. 와, 우와. 별다방 가서 이제 라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래 단순해요. 별다방 가서 라떼 시키면 당신 뭐야? 본인이 그 카드가 없으면 라떼를 시키든 프라푸치노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누나 거예요. 별다방 카드 있어요? 열 성공했네요. 자,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3. 빠밤. 스팅크. 스팅크? STINC. 이 스팅크가 뭐냐? CIA 요원들이 정보원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공식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보안, 타임, 시간, 인텔리전스, 첩보, 넥스트 미팅, 다음 접선, 커버, 위장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스팅크의 응용편으로 예시를 들면 현지 요원과 마주쳤나요? 시간 얼마 있죠? 긴급한 첩보가 있나요? 다음엔 언제 접선할 수 있죠? 혹시 걸리면 예술품 거래를 위해 만난 거라 말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불법 무기 거래와 핵 테러 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 활동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럼요. 우리랑 같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리얼한 CIA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 우려 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인 폭스가 근무했을 때 얘기고요.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또 방식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쉬타는 걸로 약속합시다. 살인 면허 스파이 19 8위를 공개합니다. 바야흐로 196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국적 군인 나토군을 결성하자 소련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근 국가인 쿠바에 아주 은밀히 미사일 기지 설립을 계획합니다. 저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계 3차 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진짜 케네디 대통령이랑 크루스초프 입만 쳐다봤어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은 1등 공신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영국 정보기관인 MI6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레빌 윈 씨,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어주시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윈에게 제안한 임무는요. 역시 스파이였던 소련의 고위 군사정보국 장교인 올레그 대령을 만나 그가 제공한 소련의 비밀을 영국 MI6와 미국 CIA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윈이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윈이 여러 차례 소련을 왔다 갔다 해도 직업 특성상 소련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스파이 임무의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체포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때는 네, 당신은 살벌했죠. 뭐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영화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와 완전 영화 같네. 진짜 스토리가. 윈은 스파이 제안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달 사업을 가정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위급 군사 정보를 전달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레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정보 요원, 무려 30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고요. 게다가 소련의 미사일 포대 배치 현황, 핵연료 생산 보관소 위치 등 소련의 1급 기밀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확 알 수가 있었던 거네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후에 196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강력하게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그리고 스파이 윈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련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소련은 미사일 수송 철수를 발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문 요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참 이런 냉전 시대에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정보를 캐낸다. 야, 평범한 이거 사업가가. 진짜 대단하네. 본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 두 나라의 공식 스파이 맞교환식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미소 냉전 시대의 종결로 끝난 줄 알았던 스파이 맞교환 작전. 그런데 2010년 일명 21세기 첫 스파이 맞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아, 2010년에도 이걸 했군요. 2010년 스파이 맞교환은요,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했던 미국이 먼저 처벌 대신 타협을 선택, 스파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의, 11일간 협상 끝에 4명의 미국 스파이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맞교환한 미국 소속의 스파이 4명 중에는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고르 스티야긴 박사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요원의 정보를 넘긴 자포로즈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의 스파이 명단에는 미국에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체포된 에나 체프먼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후안 라자로 등 총 10명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막 캐냈네. 정말 왕성하네요. 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았구나 진짜. 자, 21세기 스파이 맞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립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빈 공항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약속 시간인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드디어 이 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에서 내린 스파이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양국의 여객기 사이를 조용히 오갔고요. 어허.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두 여객기는 서둘러 빈 공항을 떠났습니다. 자, 2010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파이의 맞교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살인면허 스파이 19, 6일 공개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한 SNS 앱이 휴대폰 속 정보를 유출, 일명 스파잉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윌 스미스,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은 물론 에콰도르 대통령 기에르모 라소까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무려 8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동영상 공유 SNS 앱 B입니다. 나도 이거 깔았는데? 이 SNS 어플을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는요, 사용자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법령에 의해 국가 당국, 정부기관과 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요, 저거? 날 쳐다봐요. 저 해요? 저 안 해요. 계정 있지? 계정도 없어요. 부럽다. 미국의 한 유명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B의 모 회사가 사용자들의 맥 주소를 비롯한 고유 식별 정보들을 수집, 심지어 앱을 설치하기만 해도 자동 유출. 어머머머. 이 맥 주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요. 네트워크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B에서 수백만 개의 개인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어머나. 만약 여기 사실이라면 좀 찜찜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난해 8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앞으로 미국 내 B 어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B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B 퇴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B 대변인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 그리고 미국의 B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B 스파이 앱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직 극장에 상영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스파이 영화 한 편을 입수해왔습니다. 영화? 나 좋아하는 그 맥카시 나온 영화. According to your information on Raven, you managed the U.S. Naval Unmanned Undersea Vehicle Program for 10 years. One of many, yes, but I can't discuss.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 정보기관의 전 직원. 요즘 뭐 돈 되는 일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구세주. Landry is $1,500 for a white paper about how new unmanned vehicle technologies will affect undersea exploration. 하지만 믿는 도끼에 맞는 뒤통수는 더 아픈 법. 그 구세주가 중국 정보당국의 첩보 요원이었을 줄이야. 뭐야. 결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 Daniel Landry? 그리고 그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작업이 계속된다는 살벌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도 안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스포일러 해도 됩니까? 네. 나 저거 볼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이름은 바로 FBI. FBI가 제작사라고요? 그렇습니다. FBI인데 약자 잘못한 건 빼더라 그게 아니라 필름 뭐 한 거 아니야? 약자만 거의 그래. F가 필름 바보. 연방 수사국이 아니라 F 필름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필름 바보 이놈. 필름 이 영화는 지난해 9월 중국 스파이로 포섭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FBI가 직접 제작과 배포까지 한 26분 분량의 교육용 영화입니다. 26분?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영화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약간 경각심을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정확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리얼 100%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2017년 당시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 된 전 CIA 요원 케빈 말로리. 그는 중국 헤드헌터라고 주장하는 중국 첩보 요원에게 1급 국가 기밀 문서 등 총 3건의 문서를 몰래 전달하고 2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스파이 첩보 작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 FBI에서 직접 나서서 영화로까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했던 실제 중국의 인터넷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실질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비난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아니라니까요. 그 영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치. 행위들이 사실은 첩보 행위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